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선형대수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DDSP 모델을 논문을 보고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1차, 2차는 2분 2초짜리 데이터를 넣었을 때 6초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모델 자체 모델링을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고 2분 2초 모델이 2분 2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델링 과정에서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 두 개를 겪고 나서 웨이브폼을 만들어 보고 이제 하모닉 신텍시즈를 실행을 했을 때 이 결과물의 소리가 전자파 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들어가는지 형태는 더미 데이터로는 제대로 작동을 했지만은 그 신호들이 정확하게 된지 안 된지를 확인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딥러닝 모델에서의 가중치와 이러한 논문들의 모델을 사용한 이유, 그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자 선형대 수학을 계산이 아닌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유튜브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브라운 1 블루 아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공부를 했고요. 단순 계산보다 해석학적인 요소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기반으로 제가 지금 공부한 거는 이제 벡터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선형결합, 그리고 선형 변환의 해결, 그리고 그 변환의 합성과 행렬 덕셈을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벡터는 물리학적인 관점, 컴퓨터 공학적 관점, 그리고 이 두 개를 일반화시키려는 수학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려는 것과 거리가 멀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설명이 있습니다. 벡터는 숫자를 좌표로서 도입한 게 기존의 틀을 깬 혁명이었다고 어떤 수학자가 말을 한 문구를 인용을 한 겁니다. 숫자를 좌표로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벡터는 점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좌표 평면에서의 이 점을 나타낼 때 이거를 이 화살표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는데 얘가 만약에 y만큼 있고 여기가 x만큼 떨어져 있다면은 이 벡터의 표현은 x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z값이 있다면은 x, y, z 이게 3차원에서의 벡터 표현 방식이고요. 어, 그리고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벡터는 두 개의 기저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모든 벡터는 공간이든 평면이든 다차원이든 이 그 기저 벡터 각 쌍의 기저 벡터들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평면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제 두 개의 기저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좌표 평면에 어떠한 벡터가 있었을 때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요. 사실상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벡터도 이 벡터와 이 벡터인 i 햇이라는 10 벡터와 그 다음에 j 햇이라는 01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벡터는 두 개의 기저 벡터, 이제 기본적인 기저 벡터는 이 i 햇과 j 햇인데요. 이걸로 나타내고 계속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빨간색도 기저 벡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벡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선형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형결합은 일단 벡터 간의 스칼라 곱과 그다음에 어, 합이 합으로 이루어진 연산인데요. 이걸 나타내면은 A 벡터, B, V 벡터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은 스칼라입니다. 이거에 말했던 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중치라는 그러니까 벡터로서 다른 벡터를 구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벡터는 좌표이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벡터이면서 점이고요. 그러면 딥러닝을 했을 때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일단 행렬 연산입니다. 그리고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개념은 이 가중치라는 것도 벡터인 거고
이 가중치의 벡터도 기저 벡터가 될 수 있다. 기저 벡터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저 벡터이다 라는 확신은 아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딥러닝에서의 업데이트 로스 함수를 구하고 그 로스 함수로 인한 역전파를 실행을 해서 딥러닝의 가중치를 다시 업데이트 시키는 게 그 가중치 벡터를 그게 기저 벡터라고 했는데 그 기저 벡터를 더 좋은 기준의 기준 벡터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저 벡터는 지금은 평면이라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많고 컬럼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거의 벡터에 대해서 그 기저 벡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었는데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냐? 이론상으로 따졌을 때 기저 벡터 평면상에서 두 개의 기저 벡터를 가지고 다른 한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 모든 평면에 벡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모든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오차가 0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론상이고 실제에선 데이터들이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이며 같은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들의 로스가 오차가 0이 되고 그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새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결론은 오차가 0이라는 말은 기존 데이터들을 총합해서 그 벡터들의 값들을 가중치 벡터의 기저 벡터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면은 새로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저 벡터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기저 벡터들의 특성은 선형 종속이면 안 됩니다. 선형 종속이다라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의 벡터가 다른 한 개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벡터를 다른 한 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면은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기저 벡터는 두 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인 거죠. 그럼 평면상에서 무조건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한데 나타내려면 두 개의 벡터가 필요한데 이게 선형 종속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한 거는 선형 변환과 행렬인데요. 여기서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연산보다 그거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을 좀 더 많이 봤는데요. 여기 일단 선형 변환. 일단 이 변환이라는 말에 좀 치중을 더 보겠습니다. 선형 변환이라는 말은 1차 변환. 사실상 이 변환이란 소리는 fx 함수이거든요. 그러면은 함수는 입력을 했을 때 fx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값으로 나오는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형 변환을 하게 된다면 21이란 벡터가 나왔을 때 어떤 거를 했을 때 이런 벡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숫자를 좌표로 본다고 했고 그 좌표에 있는 점을 벡터로 봤을 때 이거는 좌표 평면에서 2,1 근데 여기 5,2로 살짝 늘어나면서 회전을 합니다. 예시를 다른 걸로 들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2,1일 때 마이너스 1,2 여기는 2,1 좌표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좌표입니다. 그러면은 입력일 때는 2,1인데 출력일 때는 마이너스 1,2죠. 출력일 때 입력일 때의 벡터와 그다음에 출력일 때의 벡터를 보시면 이 벡터가 이렇게 이 회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길이도 어느 정도 늘어가거나 줄어가면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환을 쓰는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선형 변환의 개념은 x인, y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x 아웃풋과 y 아웃풋이 나옵니다. 근데 이 x인과 y 인풋도 사실상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두 기저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 v 벡터라고 말을 해놨으니 이것도 v 벡터라고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v 벡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2였다 라고 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1의 i 햇과 플러스 2의 j 햇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i 햇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j 햇은 0,1입니다.
이곳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v의 값이 기저 벡터를 변환을 했을 때 그 변환을 한 기저 벡 그 변환을 했을 때도 이 기저 벡터도 변환이 일어나고 이 벡터의 값도 변환을 했을 때 값이 동일해집니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저 벡터를 변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행렬 평면 자체에서의 변환을 일으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저 벡터도 변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90도로 돌린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0도로 돌리면 i햇은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j햇은 이 노란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만약에 90도로 돌리게 된다면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기저 벡터는 90도 변환을 했는데 이 i가 0,1로 가고 그 다음에 j가 마이너스 1,0으로 변합니다. 이걸 합치면 행렬로서 그냥 합치게 된다면 0, 1, 마이너스 1, 0 이러한 회전 행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회전 행렬이 공식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작용이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여기는 i 햇이 되는 거고 이것은 j 햇이 됩니다. 이게 두 기저의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 자체는 변환을 띠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새로운 기저 벡터를 다시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 변환된 처리를 이 행렬이란 것도 두 기저 벡터로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고 이 행렬은 변환이라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데이터 상에서의 변환을 일으켰을 때 좀 더 좋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연산과 새로운 기저 벡터를 새로이 생성을 하면서 좀 더 표현력이 높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생각만 나타내서 정확한 건 아니고 일단 이럴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이고요. 이거는 향후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맞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다시 맞는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틀린 생각이었구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 합성에 대해서 변환 합성과 확률 곱셈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이거는 행렬은 변환이었고요. 여기서의 중요 개념은
선형 변화는 함수의 일종입니다. 함수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냥 이 벡터에서 벡터로 나타내는 것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과 벡터의 곱은 이 도달하는 새로운 벡터를 찾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행렬이 아닌 벡터를 이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이 벡터의 곱과 어떠한 행렬을 변환을 했을 때 그 변환된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요. 일단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회전과 전단의 합성. 행렬과 행렬곱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일단 합성이란 거는 어차피 그냥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행렬과 행렬의 곱은 변환의 변환이다. 변환을 적용 후 다시 변환이다. 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회전과 전단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게 전단이고요. 이게 회전인데 행렬에서의 순서는 요렇게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함수에서처럼 회전을 하고 나서 전단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이 회전이고 2번이 전단입니다. 곱셈에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행렬들을 통해서 이 x, y가 도달하는 벡터들을 다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전단과 회전, 그 다음에 이런 변환을 합성하고 선형 변환을 통해서 기저 벡터를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저 벡터를 나타내는 표현력이 기저 벡터가 표현력이 올라간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I 해시고요. 여기가 J 해시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I 해시고요. 여기도 J 해시입니다. 평면에서
돼서 이 행렬의 공부를 할 때 행렬의 공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공간이나 평면상에서의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왜 필요한 건지의 필요성을 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 공부는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GPT에서 쳐보고 혼자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 벡터로 표현을 하면은 시각화도 좋아지고 자료의 표현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에서의 결론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해석학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딥러닝 구조나 이런 행렬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델도 만들고 전처리에서 분석까지 전부 다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